네, 총리 후보님, 아마 이제 전 부처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시는 그 상황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굉장히 유능합니다. 총리 후보께서 잘 모르셔도 총리가 되셔서 기본은 다 해냅니다. 하지만 기본 이상을 하게 하려면 알고 지켜보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학습하시고 들으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질인데요.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AI 혁신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좁게는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국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문제가 많았던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로비를 해서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또 로비를 하고 그것이 캄보디아 ODA 사업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검에서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ODA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과 위주로 전면적으로 일단 예산도 좀 줄이긴 했지만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김민석 총리께서도 대한민국 ODA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ODA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ODA 사업이 그 사이에 유상 사업은 기재부가, 무상 사업은 외교부가 이렇게 해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무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특정 나라에 우리가 개발 사업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상 사업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전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무상 사업이에요. 유무상이 함께 융복합해서 갈 때만이 ODA 사업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유상 사업을 자신들의 보따리처럼 쥐고 있었고 협력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있을 때 기재부에 아주 강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법을 자꾸 수정을 해서 외교부가 관리를 통합할 수 있고 또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진두지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요. 이 변화된 환경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이 또 국무총리실이 대한민국 ODA를 완전히 저는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창업에서도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비즈니스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자이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청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일본의 청년들은 국제구호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대요. 한국 청년들은 너나 없이 기회만 주면 뛰어들어가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자이카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ODA를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 맡겨놓지 말고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외교부가 하겠지만은 총리실이 중심을 딱 잡고 외교부, 기재부 전체를 융합해서 제대로 된 ODA 혁신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한일 관계에도 저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일의 역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국제개발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총리실이 나서셔가지고 자이카, 코이카를 통해서 청년들의 교류 협력도 만들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이런 아시아 지역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면 저는 한일 관계에도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이제 마지막 질이니까 이 말씀을 꼭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민간에서 오셨잖아요. 총리가 되신다면 정부가 어쨌든지 간에 유능한 정부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선도해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정부는 유능하게 해서 사회적 약자도 드높여야 되겠지만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확대되는 것, 그런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민간을 자극하는 역할도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총리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촉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유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도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큰 관심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ODA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해외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해외를 돕고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사업의 내용들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볼 부분들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빈곤 퇴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후 테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합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제조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나라별로 어떤 방향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또 각국 정부하고의 협력 속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의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 쌀기술이 가서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국제적인 교류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